2023년 제1회 가스산업기사 제2과목 필기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공급시설, 본관, 사용자 공급관, 그 다음에 뭐 정압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시설이죠. 자, 근데 가스계량기는 공급시설이 아니고, 자, 이건 뭡니까? 뭐 사용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사용했는 양을 계측하는 겁니다. 그죠? 계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양정 20m, 송수량 0.25, 펌프 효율이 0.65인 2단 펌프, 터빈 펌프의 축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축동력 계산합니다. 킬로와트. 그죠? 자, 킬로와트. 1킬로와트에 우리가 일의 값은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펌프가 했는 전체 일을 102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00이라는 것은 펌프가 100% 효율이 됩니다. 근데 이 펌프가 현재 0.65, 65%라는 거죠. 그래서 0.65를 여기에다 곱해준다. 그러면은 펌프가 일했는 것을 펌프의 1kW의 효율값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일한 거 한번 보죠. 펌프는 무슨 일을 합니까? 물을 옮기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물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kg이다. 그죠? 1000kg/세제곱미터죠. 네. 자, 그 다음에 양정, 높이입니다. 물을 얼마만큼 높이까지 퍼올리느냐? 전양정 20m. 그죠? 그 다음에 송수량, 뭡니까? 몇 번 퍼올렸느냐? 얼마나 퍼올렸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1분에 0.25 세제곱미터. 0.25. 그러면 이 펌프가 전체 일한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간, 송수량, 유량은 민이다. 근데 축동력, 우리가 1kW의 일의 값은 102kg, 뭡니까? 메다/세크죠. 초입니다. 초. 킬로그램 퍼 메다/세크. 세크이기 때문에 분과 초, 우리가 시간을 환산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60을 곱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은 1.26, 1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23번에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에서 스프링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가? 자, 우리가 압력조정기 각 부에 들어가는 재질을 보면 통상 강재가 있고요. 강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물이 있습니다. 주물.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조정기 몸통의 경우는 주물이 쓰이고, 그 다음에 덮개, 그죠? 덮개 같은 경우는 주물과 스테인리스 강재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강재, 그 중에 뭐 종류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밸브 같은 경우도 주물과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은 강재와 일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가? 2번에 강재가 되겠습니다. 강재. 강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프링은 강재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니트륨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물, 흡수식 냉동기에서 가열원으로서 가스가 사용되는 곳은,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에 크게 우리가 4대 구성 또는 뭐 동작하는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증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흡수기. 그 다음에 재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증발기는 증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증발을 통해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열을 흡수. 뭐가? 물이
그죠? 물을 냉매로 통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물이 증발하면서 그 증발하면서 필요한 잠열, 흡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증발을 했다. 그럼 증발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죠? 흡수식은 우리가 내부를 진공으로 했다. 진공을 이용한 방식, 고진공. 그죠? 고진공 상태에서 낮은 온도에서 물이 증발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를 이용해서 뿌려서 증발했는 수증기를 흡수해서 농용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가 합쳐진 용액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생기가 열을 통해서 끓입니다. 끓여서 두 개의 끓는 점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고, 분리한 리튬 브로마이드는 다시 흡수기에서 사용하고, 물은 어떻게 돼요? 응축기를 거쳐서 다시 증발기로 들어온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원이 있는 곳은 재생기가 됩니다. 재생기는 끓여서 이 농용액을 끓여서 이 두 개의 끓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장소가 재생기다. 그래서 재생기 같은 경우 통상 우리가 보일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재생기. 자, 25번에 도시가스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 중 전개시 유동저항이 적고 서서히 개폐가 가능하므로 충격을 일으키는 것이 적으나 유체 중 불순물이 있는 경우 밸브의 고이기 쉬우므로 차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밸브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관의 개폐에 사용되는 밸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폐에 사용되는 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게이트 밸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유로의 개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개폐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볼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나 이런 것들은 빨리, 그죠? 열고 닫고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고요.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가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밸브가 있으면 이걸 돌리면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형태죠. 그래서 게이트 밸브, 일명 슬루스 밸브죠. 다른 용어로 하면. 그래서 개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게이트 밸브, 서서히 여는 것.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재료의 성질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탄성한도 내에서 가로와 세로 변형률에 비는 재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비례한도 안에서 응력과 변형은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다.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안전율이 나오죠. 파괴강도와 허용 응력에 각각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율 계산식은 기준 강도를 우리가 허용 응력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은 안전율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허용 응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허용 응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얘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탄성 한도,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인장시험에서 하중을 제거시킬 때 변형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최대 응력값을 탄성 한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영구 변형이 남지 않는 최대 응력을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설명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에 기주국에서 발생된 정보를 취합하여 통신 선로를 통해 원격 감시 제어소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원격 감시 제어소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따라 해당 설비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RTU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리모트 터미널 유닛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RTU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격 단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격 단말기.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정압계 이상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우리가 RTU 원격 단말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번 다음 그림은 압력 조정기 기본 구조이다.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A는 자, 이어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열고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려와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닫히는 형태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올라가면 닫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압력 조정용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죠? 스프링. 지금 보이는 그대로 뭐 스프링이죠. 그 다음에 C는 안전밸브 시트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D의 경우는 우리가 레버를 얘기하고 있고요. E는 감압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게 맞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4번의 D 레버와 E 감압실. 자,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29번에 과가스 설비에 설치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은 압력계 눈금은 뭡니까? 사용압력, 상용압력의 1.5배, 그 다음에 2배 이하,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있으면 0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의 최대값이 되겠죠. 이 값이 최소한 상용압력의 1.5배 또는 2배 이하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그림은 가정용 LP가스 소비 시설이다. R1에 사용되는 조정기의 종류는 자, 현재 우리가 이 조정기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R1에 사용되는 조정기다. 그러니까 R이 조정기라는 의미인데 R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뭡니까? 1단 감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1단 감압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정기를 거쳐서 나오는 압력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소기 압력 지금 현재 2.3에서 3.3 연소기구에서 2에서 3.3 kP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에서 3.3 kPa 1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저압 조정기 이렇게 보시면 조정압력이 5kPa에서 30kPa까지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1단 감압식 조정기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1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저압 조정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번 고압원통형 저장 탱크의 지지 방법 중 횡형 탱크의 지지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의 새들형 그죠? 새들형 횡형 저장 탱크입니다. 횡형 탱크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주형은 소중형의 수직형 저장 탱크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소형과 중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형은 중대형의 뭡니까? 수직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형 탱크 사용되는 것은 새들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베이퍼록 현상의 원인과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을 찾아라.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것은 비등점이 낮은 액체를 이송할 때 뭡니까? 내부에서 끓어서 발생하는 비등 현상. 그죠? 그 비등 현상을 우리가 베이퍼록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열이 생겼다. 외부에 열을 공급받았다. 이래서 액체가 그 내부에서 끓는 현상.
그죠? 비등하는 현상을 우리가 웨이프로 현상이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또 반복적으로 열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아라 이러면 1번에 흡입관 지름을 작게 하거나 펌프의 설치 위치를 높게 하여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지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 그죠? 청소를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증대됐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다. 저항을 통해서 뭡니까? 뭐 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다. 자, 33번에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가 틀린 것은, 자, LT 초저온 용기 및 저온 용기 부속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PT라는 건 없죠. 그죠? 액화석유가스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은 LPG가 되죠. 그죠? LPG. 액화석유가스 LPG. 그 다음에 아세틸렌가스 AG. 그죠? 압축가스 사용하는 거 뭡니까? 압축가스 같은 경우는 PG가 되겠죠. PG. 그죠? LG 같은 경우는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 용기 부속품이 됩니다. 그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타 같습니다. LPT가 아니고 이거는 LPG가 되는 것이 맞고요. 현재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라는 것은 리퀴어 가스죠.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인데 LPG가 있기 때문에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 용기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LG. 그래서 압축가스는 P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고, 자, 요거 LPT가 아니고 LPG라는 거 요거 오타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4번에 과가스 시설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장가스 용기라 함은 과가스 충전 열량 또는 충전 압력의 10분의 1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분의 1 미만이 아니고 장가스라는 것은 2분의 1 미만이죠. 2분의 1 미만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우리가 장가스 용기라고 한다. 그 다음 충전 용기 보시면은 2분의 1 이상 충전된 거 충전 용기고요. 장가스 용기 2분의 1 미만 충전되어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2분의 1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최고 사용온도가 100도씨, 길이가 L 10m인 배관을 상온에 설치하였다면 최고온도로 사용 시 팽창으로 늘어나는 길이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단 선팽창 개수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단위를 보시게 되면, 그죠? 단위를 보시게 되면, 메다, 1m, 1도씨 1대 5만큼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가 10m죠. 그래서 10m. 근데 답은 현재 뭡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구해라 이랬으니까 메다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뭡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이렇게 1000을 해주면 되죠. 1m는 밀리미터로 하면 1000밀리미터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성팽창 개수. 그죠? 온도 보시면 온도 먼저 해주죠. 그죠? 메다 해줬고, 온도는 현재 최고 사용 온도가 100도시고, 상온에 설치했다. 그러니까, 100-1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15에서 100도씨만큼 늘어났다. 그러니까 85도씨만큼 변형됐다. 1도씨 변형될 때 이만큼 변형되니까 85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늘어나는 길이, 선팽창 개수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답은 2번에 10.2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배관의 부식과 그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맞는 것은 4번. 전식은 일반적으로 천공성 부식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식이라는 것은 전기화학 작용에 의해서 대지에 유출되는 누설 전류의 전기 분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식을 우리가 전식이라고 하는데, 전식 같은 경우 천공성, 천공성 구멍이 나는 형태의 부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일단 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매설되어 있는 배관의 경우는 주철관이 강관보다 내식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설명하고 있고, 마찬가지 구상 흑연 주철관 인장 강도는 강관과 거의 같지만 내식성은 강관보다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관보다 거의 좋다, 나쁜 게 아니고 좋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식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에서 흐르는 전류가 배관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에 일어나는 전기적 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화학 작용에 의해서 대지로 유출되는 누설 전류의 전기 분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37번에 전기방식법 중 가스배관보다 저전위의 금속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킴으로써 목적하는 방식 대상 금속 자체를 음극화하여 방식하는 방법은, 자, 저전위의 금속을 이용한다. 다른 금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식하는 방법 뭡니까? 희생 양극법이죠. 양극금속, 우리가 양극체를 이용해서, 그죠? 에노드를 이용해서 얘를 대신 뭡니까? 부식이 되도록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전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데, 가스 배관보다 전위가 더 낮은 금속을 줌으로써, 그러면 전위가 더 차이, 가스 배관보다 얘가 더 차이가 나니까 얘가 부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대신 희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희생양극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38번 정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층의 온도는 하층의 온도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류의 경우는 분리하는 것이죠. 어떤 병동성을 사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정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스가 냉각이 되어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층의 온도가 하층의 온도보다는 낮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액화석유가스 지상 저장 탱크 주위에는 저장 능력이 얼마 이상일 때 방류뚝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방류뚝 설치해야 될 기준은 저장 능력 10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0톤 이상.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LP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 공급 방식이 아닌 것은, LP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식이 아닌 것. 자, 도시가스 공급 방식, 우리가 직접 혼입 방식, 공기 혼입 방식, 변성 혼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에 생가스 혼입 방식. 자, 이거는 관계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